호모데우스와 사피엔스를 관통하는, 제가 봤을 때 관통하는 주제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사실 유발 하라리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완전 빅히트를 쳤던 작가고,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 12가지 재현 이런 책을 통해서 계속 엄청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 지금 제가 사피엔스랑 호모 데우스를 읽으면서 계속 했던 생각이 뭐냐면, 막 복잡한 역사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스토리텔링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약회사 영업부 담당자로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마케팅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발표를 할 때라든지 기업 사례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 사례 분석 그리고 어떤 전략 수립 같은 것들을 할 때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모데우스에 나온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2부의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의 4번 장이 스토리텔러라는 부분인데, 사실 인간은, 제가 수의대를 나왔잖아요. 가끔씩 잊고 사는데, 저는 이제 수의사고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인데, 네, 사람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물원에 있는 기린 같으면 태어나가지고 바로 서요. 말도 바로 서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막 뛰어다녀. 그리고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어미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사람은 별로 안 세요. 그냥 태어나면 정말 무방비 상태에 털도 없어가지고 추위에 약하고, 정말 사람이라는 그 짐승이 제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 거의 십몇 년이 지나는 시간을 써야 이게 사람 기능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에 다르게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장성을 해서 뭐 20대 이렇게 됐다고 해도 뭐 늑대나 심지어 침팬지보다도 사람이 근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거의 기원에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은 뭐 종교적인 것도 되고, 뭐 설화,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이 어떤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약하지만 단체 생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게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실제 업무라든지 우리 현실 세계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촉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뭐 침구 청소기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요. 흡입력이 얼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집에 있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그 집진드기 먼지들을 마시고 올 수 있는지 아느냐. 곰돌이 인형에도 이 집진드기 먼지가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리 청소기를 통해서 애가 깨끗한 장난감을 얼굴에 비빌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시절에는 제가 담당했던 제품이 마약 계열의 마취제와 에이즈로 진행되는 질병이죠. HIV랑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담당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마취제이기 때문에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시켰다가 깨잖아요. 원래 예전에 썼던 약제로 마취를 하게 되면 약제의 기운이 떨어질 텐데 엄청 오래 걸려요. 간에서 해독도 해야 되고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깨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 제가 담당했던 제품은 그때 특허가 풀리지 않은 신제품이었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약을 끊으면 환자가 바로 깨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고, 뭐 이런 되게 사이언티픽한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달할 때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 질문에 답도 하고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취해서 깨지 않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엄청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가 수술하고 나왔을 때 최대한 마취해서 빨리 깨서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족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보다 빠르게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만들었었고, 이제 그게 어느덧 제약업계에서는 거의 뭐 그 트렌드가 됐죠. 뭐 제가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페르소나라는 컨셉들도 이제 도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뭐 친구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공모전을 한다거나 해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없이 그냥 산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업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을 이런 걸 취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별로 그닥 어필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말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듯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듯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하면 늘는 것처럼 유튜브도 카메라 켜놓고 혼자 떠드는데 편집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거나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생 시간이 길어야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좀 푸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는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하고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면 더 재밌게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면대면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유튜브라는 게 또 이렇게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카메라 보면서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의 책에 보면은 이슬람, 기독교의 역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의 기저에는 스토리텔링이 깔려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책을 읽다가 하나 이렇게 살짝 따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 아마 10분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편집 시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하면 얼마 만에 편집이 끝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집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영상을 생산해내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것 같아서 약간 퀄리티를 조금은 접더라도 컨텐츠의 내용과 그리고 편집 속도로 승부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얼마 전에도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밖에서 놀았는데 이게 눈이 녹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동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40줄에 접어드니까 동심 따위는 오간데 없고 그냥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런 실용적인 거에만 많이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디 그 동심을 잃지 마시고 현실을 충분히 현실의 곳곳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